일본 도쿄 나루세역 근처에 살고 있었던 케이초 가족은 1999년 8월 12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자신의 큰딸과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일부터 4일간 연휴야.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아이치현 외할머니 집에 갔다 올 거니까 둘 다 미리 짐 다 싸놔. 이 말에 큰딸 마요 깜짝 놀랍니다. 아, 맞다. 아빠 며칠 전부터 외할머니 집에 갈 거라고 했었는데. 아, 내가 깜빡하고 14일날 오후 6시쯤에 치과 예약을 잡아버렸어. 아, 어쩌지 아빠? 이때 큰딸 마요가 예약한 치과는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부야의 한 치과였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야, 며칠 전부터 얘기해 놓은 건데 그 예약을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집 근처에 치과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멀디만 시부야에 있는 치과를 예약해놨어? 그거 당장 취소해. 그런데 이렇게 뭐라 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큰딸 마요가 당시 18살이었어요. 막 대학에 합격했어. 이제 어른이야. 이제 다 컸는데 치과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외할머니 집도 그렇고 같이 못 갈 수도 있지. 다른 날 뭐 또 같이 가면 되고 따로라도 또 찾아뵈면 되고. 이제 어엿한 성인인데 딸의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딸한테 그거 그냥 취소하지 말고 예약 갔다 와. 엄마 아빠하고 막내만 외할머니 집에 다녀올게. 4일 동안 집에서 너대로 푹 쉬어. 그렇게 다음날 8월 13일 아침 가족은 계획대로 막내만을 데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외할머니는요,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큰손녀가 안 왔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전화 통화라도 하자. 우리 큰손녀 마요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렇게 아버지가 딸 마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 그래서 집 전화로 또 했어요. 집 전화도 안 받네. 애가 어디 나갔나? 그래서 저녁 11시가 넘어 다시 전화해봅니다. 이 시간대는 크게 어디 나갈 일이 없으니까 받겠지. 그런데 여전히 안 받아. 이때 엄마는요, 남편이랑 외할머니가 너무 걱정하니까 아유, 우리랑 같이 있을 땐 매일 저녁 되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요게 지금 날 잡았다 싶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집 가서 놀고 막 그러고 있나 보네. 아유,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8월 14일 또 전화했죠. 여전히 안 받아. 뭐지? 다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8월 15일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아. 이쯤 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마요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되게 말 잘 듣는 딸이었다고 해요. 한 번도 밤늦게 들어온 적도 외박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외박?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요, 불안한 마음에 당장 도쿄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원래 4일 동안 외할머니 집에 있다 가기로 했는데 큰손녀가 연락 안 되고 있는 걸 외할머니가 뻔히 아는데 갑자기 서둘러 돌아간다고 하면 이 외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원래 계획대로 16일까지 있고요. 16일 아침 일찍 본집으로 출발합니다. 16일 이른 아침 가족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현관문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별다르게 이상한 점 없었습니다. 집 떠날 때와 똑같아. 좀 이상한 점은 이 부부가 외할머니 집으로 출발한 날 아침에 큰딸 마요가 늦잠을 자.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이때 이 엄마가 딸 일어나면 먹어. 저기 상에다가 다 차려놨어. 하면서 식탁에 아침을 차려놨었어요. 그때 차려놓은 아침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닌 먹다가 남은 상태. 4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첫날 차려뒀던 아침밥이 먹다 남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모든 방을 뒤졌지만 큰딸은 없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부모님은 마요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없어. 아니, 얘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뭐야?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이때 아버지의 머리를 스치는 말이 하나 있었으니, 아, 맞다. 아빠가 며칠 전부터 외할머니 집에 갈 거라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14일날 오후 6시에 치과 예약을 잡아버렸어. 아, 어떡하지 아빠?
14일 오후 6시 시부야 치과 예약. 아빠는요, 바로 이 치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하는 소리가 14일날 우리 딸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엄마 아빠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얘가 왜 치과를 안 간 거지? 얘가 그럼 어디 간 거야? 가족은요, 마요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인 도서관, 카페 등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없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돼요. 제일 먼저 경찰은요, 마요의 엄마한테 집에 마요와 함께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지금 그거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집 옷장에 있던 우리 딸의 수영복, 큰 목욕 타월, 슬리퍼 한 켤레, 수첩, 핸드폰, 우산, 그리고 15,000엔의 현금, 평소 외출 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 여러분, 수영복에 목욕 타월, 슬리퍼, 현금, 약간 이런 게 수영장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들 아닙니까? 물놀이 하러 갔나? 실제 나루세역 근처에는 온다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딸 여기로 물놀이 하러 갔나? 그런데 이때 당시가 8월이었습니다. 거기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요. 완전 일본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엄청난 폭우가 왔었대요. 강 다 불어있지. 죽으려고 한 게 아닌 이상 미쳤다고 거기 수영하러 가겠냐고. 급류에 휩쓸리기 십상인데. 혹시나 싶어 이 강 주위를 다 수색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지역으로 수영하러 간 건 아닐까? 강 이런 데가 아닌 수영장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나루세역에서 150m 떨어진 피트니스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그 센터 안에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거든. 바로 이 센터 찾아갔어요. 이 여자 본 적 없습니까? 직원들은요, 그때 폭우로 수영장이나 운동하러 온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쁘게 생겼어요. 키가 171이었대요. 이런 여자가 왔다? 눈에 안 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 경찰관이 이 센터 옆에 편의점에서 새로운 단서를 얻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8월 13일 오후 6시경에 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 물을 하나 사갔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이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사가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기억에 남아있다고. 그게 누구? 마요. 이 편의점 직원 말에 따르면 자기네 가게에서 물을 사가지고 나가더니 바로 맞은편 DVD 대여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바로 맞은편에 있는 DVD 대여점으로 갔죠. 거기 사장은요, 아, 마요 우리 가게 단골이에요. 아는 사이입니다. 8월 13일 저녁 6시경에 마요 우리 가게에 왔다. 왜? 이전에 빌린 모든 DVD를 반납하려고. 이때 반납하고 간단하게 사장한테 인사한 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사장은 이상하긴 했었대요. 왜냐? 평소에 마요 DVD를 반납한 후에 바로 안 나가거든. 바로 이어서 다른 DVD를 골라 새로 빌려 가는데 웬일로 이날은 바로 그냥 나가니까 순간 이 사장님이 마요가 이사가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냥 다 반납만 하는지 알았다고. 사장은 마요가 가게 문을 딱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돌아 치토세역 방향으로 걸어간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치토세역은 요코하마와 시부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예약한 치과가 바로 이 시부야에 있었죠. 시부야는 많은 음악 공연장, 클럽, 그리고 쇼핑 장소가 있는 약간 우리나라 홍대 같은 분위기라고 해요.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많이 오는 곳. 마요가 집에서 멀디 먼 시부야에 치과를 예약했어요. 그 이유가 시부야의 유흥이나 이런 젊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였잖아요. 갓 성인이 된.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 마요는요, 미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대학에 합격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가 171에 얼굴은 뭐 사진에서 알 수 있죠. 실제로 도쿄 거리에서 연예인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번 받았었대요. 경찰은요,
혹시 그럼 딸이 대학에 합격한 후 성격에 변화가 있었는지,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빠는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약간 머뭇거리네. 경찰은요, 딱 눈치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따님이 사라졌어요. 뭐든 진실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숨기시면 안 돼요. 딸 얼른 찾아야죠. 이 부모님 말로는 대학을 합격한 후에 마요가 좀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요의 꿈은요, 미술인이 아니었어요. 아빠, 엄마, 나 미술 안 하고 싶어. 나 연예인 하고 싶어. 그런데 연예인? 아빠가 절대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여러 번 있었다고. 이 얘기를 들은 경찰은요, 지금 집에서 사라진 물건들이 누가 봐도 수영장이나 어디 놀러 갈 때 챙기는 것들이잖아요. 거기다 거짓말하면서 외할머니 집에도 같이 안 갔어요. 가족들이 갔다 오니 사라져 있어. 이 모든 게 실종이 아닌 가출 같은 겁니다. 치과를 예약해놓고 그 핑계를 대면서 외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 딴 데로 셀라고. 거기다 최근 2달 동안 마요는 매일 친구와 통화했어요. 마지막 통화는 8월 11일 오후 5시 4분경. 실종 이틀 전 통화 상대는 마요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또 있었어. 이 남자친구 말, 자기가 마요한테 8월 20일 날 내 생일인데 같이 미술 전시회 보러 갈래? 데이트 신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인 사이였으니 오케이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때 마요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해 오빠.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마요의 평소와 다른 행동, 집을 떠날 때 카메라, 수영복, 수첩 등을 가져간 것,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종합하면 경찰은 마요가 원래의 생활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당시 집에 여권이나 의료보험카드, 기타 보험 증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 마요가 오래 나가 있진 못할 거라고,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이 사건을 청소년 가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넘겼어요. 대규모 수색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와, 이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가출로 어딘가에 사람만 있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 이에 마요의 엄마는 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혹시나 돈이 부족할까봐 딸의 카드에 5만 엔을 입금했습니다. 딸이 이 돈을 빼서 썼길 바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돈 그대로야. 딸 이름으로 된 통장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가출했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서 쓰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미 가출로 단정 지어버린 경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사건은 무려 11년이나 흘러버립니다. 2010년 4월 일본 형법이 개정되면서 고의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 경찰서 사람들이 교체돼요. 이때 이 지역의 새로운 경찰서장이 10년도 더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이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활 반응이 없어. 경찰은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전단지를 배포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얼마 안 돼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요. 자기가 10여 년 전에 고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인적 드문 주택가로 혼자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자기 어깨를 툭 쳤고 이에 놀래가지고 자기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 손이 자기를 힘으로 확 밀면서 끌고 가더니 한 자동차 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때 그녀는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막 치면서 소리 질렀었대요. 도와주세요! 이때 그녀의 저항이 격렬했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소리 빽 지르니까 놀란 이놈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마음이 계속 너무 불안했었대요.
이걸 어디에다가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러다가 마요의 실종 전단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딱 보는데 내가 당했던 그때 그 사건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나루세역 근처였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시점도 마요가 실종되기 딱 한 달 전이었대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 범인들 딴에는 나를 타겟으로 했는데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그 대상이 마요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 자기를 납치하려 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봤을까? 기억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여자는 당시 상황이 위급해서 잘 보진 못했지만 남자의 외모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 이것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 남자는 20대 초반으로 크고 두꺼운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진 긴 머리의 남자였다. 여자의 진술을 들은 후 경찰은 마요 실종 사건을 납치 및 유괴 방향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10년 하고도 더 흘러버렸어요. 10년 전에는 이 남자가 안경 썼고 긴 머리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범죄 심리학자가 이 사건을 듣고 일본에 방문, 나름 추리를 했어요. 이 마요의 생활 습관에 집중했는데 이 마요가 평소에 이쁘잖아요. 자기 이미지, 외모 관리를 철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꼼꼼한지 요 앞에만 나가도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 이것저것 막 챙겨가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출했다고 쳐요. 이것만 가져가? 옷은 하나도 안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도 그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발적으로 가출한 거 아니다. 많은 분들은 마요 돌아올 확률 없다. 아마 죽은 것 같다. 희망이 희박해 보인다 얘기하지만 반대로 마요의 부모님은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시신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들은 여전히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요가 사라진 지 20년 하고도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찾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녀를 어디서 어떻게 한 걸까요? 그녀는 왜 수영복하며 이런 것들을 챙긴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때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운동할 겸해서 나온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 거기에 수영장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려고 다 챙겨가지고 나온 거지. 피트니스 센터 가는 길에 DVD도 반납하고 물도 사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가는 그 길목에서 납치된 거 아닌가? 비가 엄청 오는 날이어서 날씨도 우중충했을 것 같고 거리의 사람도 평소처럼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외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납치당한 거 아닌가?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쁘게 생겼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어른이고 아이고 국내고 해외고 더 이상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 지금 아이도 좀 적게 낳는 추세인데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아우, 바이바이.